안녕하십니까. 농인 이야기 해설 24번째 병원 중환자실 영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3년 전이죠. 자, 이때 이 동작을 합니다. 이 동작은 뭐냐면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C가 코로나에 이제 C도 되고, 이제 코로나 자체가 이제 둥근 부분에 돌기처럼 이게 이제 코로나죠. 거기 나타났다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런 걸 모티브로 해서 많이 수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시작할 때, 농인마다 이 때라는 부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이제 수화책에 여기 이제 때고, 그 다음에 이걸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기 좀 파생돼서 이걸 이제 때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이걸 때 당시까지도 같이 사용합니다. 내 엄마가 갑자기 영상 전화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 가족에 대한 부분 할 때는 나를 포함해서 내 엄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눈 갑자기고 그 다음에 이 동작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카메라를 뜻해요. 그래서 이게 2010년 이전에 보면은 이게 영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 통화하면서 이 동작을 쓰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카메라 또는 방송이라는 수화가 이 동작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그래서 왼손등에 해서 이게 쓰는 거고, 이것 곧하면 방송국이라고 썼어요. 방송 또는 방송국이라고 쓰던 수화인데, 그 다음에 컴퓨터의 웹캠으로 이제 영상 통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작이 원래 이제 웹캠에서 쓰던 수화입니다. 그래서 웹캠을 쓰다가 작은 이제 캠코더나 이런 것도 쓰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동작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요거 보면은 이제 작은 캠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을 이제 덮는 동작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쓰다가 지금은 요거 자체가 하나의 카메라. 그래서 웹캠에서 쓰다가 지금은 핸드폰으로 하는 영상 통화 자체를 이렇게 합니다. 서로 카메라를 보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래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그때 내가 바빴어요. 그래서 자, 이게 기다리다라는 수화입니다. 근데 기다리다 이 뜻이 뭐냐면, 이게 수화에서 이게 기다리다라는 뜻도 되고, 또 한편은 기대한다는 뜻도 되고, 또 한편으로 시간적으로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영상 전화 올 때마다 좀 이따 할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꾸 엄마한테 영상 전화가 오는 거예요. 또 자꾸 와. 그래서 요 동작입니다. 요건 뭐냐면 가슴이죠. 가슴 감정에 대한 겁니다. 자, 요건 뭐냐면 뭔가 두들긴다라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알겠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 동작은 뭐냐면 하다와 없다. 자, 여기 하다 없다 붙이는 동작이 이 동작도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하다 없다인데 요건 사실 하다라는 것보다도 수고 플러스 없다. 그래서 번거롭지 않다, 간편하다라는 뜻을 쓰고, 그 다음에 주먹 져서 할 때는 여기 수고라는 같은 위치로 보이지만은 수고가 아니라 하다, 그 다음에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영상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자, 시다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건 뭐냐면은 얼굴이 얼떨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고 요걸 해주면은 아찔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굴이 이제 한국어로 치면 약간 사색이 돼서 전화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상해. 자, 요건 아버지라는 수하고 그 다음에 요건 이상이다라고 그랬죠. 근데 요게 눈앞에서 한번 띄면 이게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새롭다라는 뜻인데 요거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기하다는 뜻이 있고 하나는 이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표정으로 이제 구별해요. 그래서 야, 너희 아빠가 이상해. 자, 요거는 뭐냐면 핸드폰으로 영상 통화하고 있으니까 아빠를 좀 비춰봐. 했더니
아빠를 비춰서 보니까 자 정신이 자 요거는 보통 이제 언제 쓰냐면은 뇌졸중이나 이런 것이 약간 중풍 계열에서 중풍감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지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뭔가 아빠 모습 정신이 없고 뭔가 막 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보고 놀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 요거는 잠깐만 있어봐. 119 처음 문자 보내. 119 처음 문자 보내. 자, 119는 여러분도 알고 있는 1199. 그 다음에 처음 문자 보내라고 씁니다. 이게 이제 119에서 2010년 전후로 해서 이제 농인이 이제 전화했을 때 전화가 안 되고 뭐 이런 컴플레인도 있으면서 이제 처음 서비스한 게 대충 그 무렵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119에 문자로 연락을 한 거예요. 자, 이때 문자인데 원래 그럼 문자가 이거냐? 이건 문장이라는 수화입니다. 문장. 이 글이라는 수하고 이 글들이 모아서 이제 문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원래 문자는 어떻게 하면 이 표현 씁니다. 이 표현. 이 표현이 예전에 보면은 인쇄할 때 보면은 그 글자들이 쭉 있는 판에서 하나를 꽂지 빼서 심습니다. 이 심는 동작이 문자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 글자가 있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의 글자를 뜻하는 거야. 하나. 그런데 지금 이제 핸드폰이나 이렇게 하면서 문자를 보는데 글자 하나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문자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자, 뭘 보낸다 하면서 이것도 보낸다라는 거고 이것도 보낸다라는 거고 이것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낸다라고 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메시지나 내용이나 물건이나 이렇게 쓰고 요거는 좀 큰 거를 전달하고 보낼 때 쓰는 부분이고 택배나 이런 부분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편지를 보낼 때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씁니다. 근데 이게 원래 무슨 수화냐면 이게 이제 전보라는 수화예요. 지금 전보라는 걸 지금 거의 안 쓰죠. 뭐 축전 쓰긴 하는데 거의 안 쓰는 부분이 됐습니다. 근데 전보 수화를 어떻게 했냐면 이걸 2번 누르고 여기서 보내는 형식이었어요. 그리고 전보 같은 경우는 전신을 이용해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보내고 전신이나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낸다 그러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때문에 119에서 됐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119에다가 문자를 신고를 한 거야. 구해주세요. 했더니 그게 됐어. 성공했고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가서 아버지는 긴급 수술하게 됐어요. 자, 요거는 급하다라는 건데 이제 긴급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씁니다. 긴급 수술. 뇌 쪽 어딘가에 자, 요거는 뭐냐면 그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피가 터진 거죠. 그래서 수술하기 때문에 입원했고 후에 심한 병 내모 그러니까 이건 방이라는 거죠. 이걸 중환자실로 사용합니다.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유도 쓰지만 우리가 아는 자유도 되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동물이라는 걸 뜨고 그다음에 자유인데 프리덤에 대한 자유라기보다도 약간은 마음대로, 지멋대로 이런 형식의 의미가 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들락날락 들어갈 수가 없어. 안 돼. 그래서 아침 7시하고 그 다음에 이걸 씁니다. 자, 이거를 알기를 뭘로 아느냐면 새벽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수화 자체가 어떤 어원을 갖고 있냐면 여기 이제 베개고 자, 자고 있다가 깨어날 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가 갖고 있는 이제 오전, 오후, 뭐 낮, 저녁 뭐 이런 부분들이
보통의 청인이 생각하는 그 시간대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 중에 제일 안 맞는 게 이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일어날 때를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새벽이라고 그랬지만은 아침 7시가 새벽이냐? 라는 부분 좀 논란이 있죠. 근데 이건 뭐냐면 자, 베개에서 다시 자다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요걸 쓸 수 있는 게 이제 아침에 옛날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한 4시 정도도 4시, 5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새벽은 한 4시나 5시, 6시 정도 쓰죠. 근데 이 수화를 거의 아침 8시까지도 이걸 씁니다. 우리가 아침 일어난다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시 만나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래서 아침 8시에 만나 그러니까 깨자마자 아침 8시 만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자, 이건 두근거리며 문을 열었어. 쭉 다니면서 봤는데 아버지 모습이 자, 이건 충격이라는 수합니다. 충격을 이제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생각이라는 걸 짓고 이것도 충격이고 두 번째는 어떤 충격이냐면 이 충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심장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런 충격이고 이건 정신적인 부분에 충격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워 있어요. 그리고 호흡기 연결돼 있고 양쪽에 손을 붙잡아 낸 거예요. 침대에다가. 그리고 누워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숨을 쉬죠.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농인이에요. 그러면 손을 묶으면 어떻게 할까요? 간호사를 불렀어요. 아버지 손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했더니 간호사가 안 된다. 곤란하다는 거. 자, 여기서 요 표현을 씁니다. 요게 이제 간호사라는 표현이에요. 옛날엔 이렇게 해서 여자까지 해서 이제 쓰다가 이렇게 많이 써요. 자, 이건 뭐냐면은 예전 사진 보면 간호사가 상징이 캡을 썼어요. 캡을 어디서 썼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기다가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호사란 마크가 이렇게 됐다가 요즘은 캡 자체를 안 씁니다. 그렇지만 수화로는 십자가가 이마에 있는 데 있어 해서 간호사를 씁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아버지 농인이다. 수화를 해야 되는데 손을 다 묶어버리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알겠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이때 선생님은 이제 병원 안에서 선생님 하면 다 의사 선생님 얘기합니다. 수화는 이제 특이하게 다른 거 진짜 선생님 말고는 선생님이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특이하게 의사에게만 선생님이라는 수화를 사용해요. 자, 의사하고 전화를 해가지고 알겠다고 돌아와서 손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풀어주는 거예요. 한쪽은 안 된다고. 만날 때만 두 손을 풀어주고 그 다음엔 한 손만 풀어주겠다는 거야. 알겠다고. 그리고 내가 만났으니까 두 손을 풀어주고 그리고 본 거예요. 아버지, 자, 요거는 모습도 되지만 상태도 됩니다. 자, 이때 이거는 힘들다, 힘겹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숨을 거칠게 쉬는 부분인데 이건 보통 힘겹다. 왠지 힘들게 보여요. 아버지 아파요? 자, 이게 아픈다인데 우리 아프다고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쓰고 하나 이걸 씁니다. 이건 병이라는 수화죠. 어디 아파? 하면서 이런 걸 쓰기도 하고 어디 아파? 이거 씁니다. 근데 요 수화는 보통 이제 어떤 통증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찌라도 딱 치면 흔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통증이 있냐 아프냐라는 부분이고 이걸로 아프면 어디 병이 있냐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안 좋은 거냐 라고 할 땐 이걸 씁니다. 자, 어디 통증이 있냐 이런 걸 묻는 거죠. 그랬더니 힘겹게 하는 거야. 뭔가 흰 게 그렇게 네모난 게 쭉쭉쭉쭉 놓여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썼냐면은 괜찮아요 글자가 써 있고 그 한 장 또 넘겨보면은 주사를 놔드릴까요? 또 보니까 진통제 드릴까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간호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하고 물을 때 쓰는 건가? 아버지가 그거를 글자를 알지 모를지 굉장히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 많이 아파? 그랬더니 그러고 있어요. 그 손을 들면서. 그래서 아픔이 줄여주는 주사 맞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진통제를 놔주겠, 진통제를 원하느냐고 이제 수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손이 약간 흔들리면 아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를 불렀어요. 이 진통제 놨나요? 진통제를 안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넣냐? 안 하겠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건 아니라는 거고, 요거는 의지적으로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안 하겠다고 했어, 환자분이. 진통제, 나 달라! 했더니, 간호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진통제를 놔줬어요. 그 다음에 간호사가 이제 자기 파트가 끝났으니까 시간 돼서 이제 돌아가고 그 말이 벌써 얘기를 뭐냐면 11시에 다시 한번 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튜브를 안으로 삽입할 때 의사 선생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좀 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건 일치하다고 이렇게 어긋난다 하니까 의사소통이 자꾸 어긋난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니까 그때 좀 와달라라는 거예요. 알겠다고. 다행히 내가 왔고 내 얼굴 알아보니까 알겠다고. 그때 생각난 게 좀 수아를 내가 세계를 좀 가르쳐달라 주겠다. 좀 기억을 해달라. 이게 괜찮나요? 라는 수하고 그 다음에 아프시나요? 이 동작이 있고 그리고 주사 놔드릴까요? 이 세 개지는 기억을 해달라. 자, 괜찮다, 아프다, 주사 놓고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그리고 나와서 기다리고 쉬고 있는데 11시에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아버지 안색이 많이 괜찮아진 거야. 괜찮아, 편해 보여.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기를 아버님이 많이 자, 요거는 이제 회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요게 뭐 재활도 쓰고 하는데 보통 이제 어떤 것이 이제 병원에서는 회복이 됐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일쯤 위로 자, 요거는 일반 병실로 옮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다행이네요 하면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 아버지 많이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내일 위로 방 올라가 했더니 아빠가 뭐라고 대면 날 죽어? 자, 이걸 왜 죽었냐고 하냐면 위로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는데 사실 이 수화 중에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서 위를 많이 씁니다. 특히 이제 교회 다니신 분이나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천국 어떻게 천국 위로 간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건 너 천국 가? 나 죽어? 라고 수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니고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 또 아빠한테 그 얘기를 이제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 선생님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뭐냐면 문장식으로 이제 집중을 해야지 그 말을 알아듣고, 그리고 아빠한테는 다시 농인처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헷갈린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가 만나기 힘들어. 그러니까 중환자실이니까 내가 여기 찾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위로 방 옮겨 아버지를 이제 매일 만날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서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곤 다행이다. 내가 이 통역이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병원 중환자실 영상을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